44쪽에 지번 변경. 여기는 뭐 출제되는 게 뻔하죠.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지번 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밑줄 쳐져 있죠. 지적소관청이 변경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밑에 줄 보시면 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렇죠. 여기 밑줄 쳐줘야 될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출제가 될 테고요. 우측을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결번대장의 비치. 여기서 결번대장이 맞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리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넷째 줄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거기 밑줄 쳐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번대장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번 발생 사유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적 공부에서 번호가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목이 나올 텐데 지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거 이를 지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토지의 주된 용도 같은 뜻이에요. 사용 목적, 주된 용도, 지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28개로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세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세자료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 28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27개 플러스 1개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랬죠. 토지의 주된 용도, 사용 목적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무수히 많은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전부 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를 구분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잡종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를 정해놓고 그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여기다 쑤셔놓는다고 그랬죠. 이를 잡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요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부호로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 문자를 따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두 문자를 따서 만든 건 몇 개? 24개. 차문자를 따서 만든 건 4개. 4개는 뭐가 있었습니까?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4개의 지목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나머지 24개는 첫 번째 글자 두 문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지목은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여기에 밑줄 쳐줘야 될 겁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그렇죠? 주된 용도에 따라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8개로 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28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형 지목은 토지를 형태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이를 지형 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형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토성 지목,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이를 토성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이라고 얘기할 테고, 용도지목,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용도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지목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용도지목. 그렇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지목의 설정 방법,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의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네.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했고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인 용도 변경 갖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또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소유자가 갑이고 이쪽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100번지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요. 101번지 토지의 지목도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소유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올린다는 겁니다. 대지니까 건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건축 자재를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 자재를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용도가 뭡니까? 건축 자재 쌓아놓는 용도죠.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는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일시적으로 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축자재 쌓아놓는 용도는 잡종지예요. 그래서 지목이 대이지만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잡종지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잡종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잡종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잡종지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를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용도 변경 갖고는 이걸 지목을 바꿀 수는 없고 영속적인 용도 변경이 있어야지만 이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사용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의미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시적인 용도 변경 갖고는 지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영속적인 용도 변경이라고 한다면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법정주의. 지목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28개 딱 정해놓고 있죠.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 될 겁니다. 지목이란 말 자체가 사용목적에서 따온 거예요. 토지의 사용목적. 여기서 간략하게 지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될 겁니다. 둘째 줄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면 그 토지의 사용목적은 뭐겠습니까? 주택지겠죠. 따라서 주택지니까 지목은 뭐로 결정돼야 되겠습니까? 대로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를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선의 원칙. 요즘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등록의 선호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등록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바다인데 바다입니다. 여기에 제방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제방을. 그러면 이 제방은 지목이 뭐겠습니까? 제방은 지목이 제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방이 좀 크니까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도로를. 여기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방을 도로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먼저 등록된 건 뭡니까? 제방.
그렇죠.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등록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테고 지목의 구분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10번까지 한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1번부터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주차장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5, 6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5, 6월 달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여기서 독립적 시설 밑줄 치십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만 주차장이 됩니다. 독립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토지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요즘은 주차 전용 건물이 많이 있죠. 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이 될 텐데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양쪽 도로 양편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게 바로 노상 주차장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등록 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겠습니까? 도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노상 주차장은 도로가 될 테니까 주차장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뭘 그리는지 잘 보세요. 뭘 그린 걸까요? 밥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잠실 종합운동장 그린 겁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그러면 이 부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잠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채용용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지목은 채용용지가 될 겁니다.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주차 공간을 제가 그린 거예요. 주차 공간. 그러면 이 주차 공간은 별도의 주차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주지목 추적의 원칙상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는 채용용지로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독립적인 주차시설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설 주차장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옆에다가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거는 이 채용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가로 안에 보시니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 또 제외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외의 제외니까 이건 이 가로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거는 독립된 시설로 평가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별도의 주차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똥울뱅이 두 번째를 보시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독립적인 주차시설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27개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27개 안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잡종지가.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보시면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용지가 되는데, 다만 여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까? 그 힌트가 있는데 제작 공장,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공장용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죠?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주유소가 되는데 1번을 보시니까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여기 또 밑줄 치십니다. 판매를 위하여 우리가 기름 또는 가스 이거 다 어디서 삽니까? 주유소에서 사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매를 위하여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판매를 위하여.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가 될 테고요. 판매를 위해서는 그 기름 같은 것들을 밑에 저장해 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는 저장해 놔야 되니까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주유소의 필수 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판매를 위해서는 저장해 놔야 될 테니까 이 저장 시설도 필수 부지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주유소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13번을 보시면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이 포인트예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참고용지가 될 겁니다. 도로를 보시면 다음의 토지는 도로가 되는데 다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에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대지 안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원 시상. 그런데 공장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뭐로 보겠습니까?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측을 보시면 일부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 이건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2번을 보시니까 도로로 개설된 토지. 이것도 당연히 도로가 될 테고요. 3번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거기 보시면 거기 네모 안에 보시죠. 거기 디귿을 보시면 국도 및 지방도로변의 휴게소 부지는 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속도로 위 휴게소 부지는 도로고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대지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소 부지도 대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도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별도의 지목 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 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해서 두 필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두 필지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 네모칸을 보시니까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수평지적성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적제도는 수평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즉 지표상의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지표상의 정보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제방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 하천은 국어와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국어를 보시니까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용수는 물을 끌어다 쓴다 이런 뜻이죠. 이용한다. 그 다음에 배수는 물을 배출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여기서 인공적 동그라미 치십니다. 인공적. 찌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라는 문구 있죠? 소규모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래서 인공적이라는 문구나 소규모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어입니다. 인공적이라는 문구도 없고 소규모라는 문구도 없으면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 소규모 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청과 국어가 비교돼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지, 거기 유지를 보시면 그 한자를 보시면 유자가 물방울이 머무를 유자입니다. 물방울이 머무를 유. 그 다음에 지자는 연못 지자예요. 연못 지자. 그래서 물방울이 머물러서 물이 고여있는 토지, 이게 유지라는 지목입니다. 물방울이 머물러서 물이 고여있는 토지, 유지라는 지목이고요. 거기 보시면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물방울이 머무르려면 배수가 안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생이란 묻고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생.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자생이란 묻고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제할 때. 네. 넘기겠습니다. 양어장에서 포인트는 육상이라는 문구입니다.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만약에 해상에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이거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해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래서 육상의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양식장. 그렇죠. 양식장은 식물을 키우는 부지가 양식장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수산 생물의 번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물은 동물도 들어가고 식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별도의 식물을 위한 양식장 이런 지목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어장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 없다는 거,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 이건 읽어보시면 될 테고,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네모안을 보시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즉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왜 임야일까요? 사람의 정서 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원들은. 맞습니까? 사람의 정서 생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사람의 정서 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보존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라 지목이 임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묘지는 사람의 정서생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까요? 돌아가신 양반의 평온함과 안락함이 주된 목적일까요? 네? 돌아가신 양반의 그 평온함이 더 주된 목적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가 될 겁니다. 묘지. 그 다음에 체육용지를 보시는데요. 거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세 줄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영속성, 독립성. 그렇죠.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춰야지만 별도의 지목, 체육용지로 지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구장은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합니까? 정구장이 뭔지는 아시죠? 네. 흙바닥에다가 그물 하나 딱 설치하면 정구장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물만 치워버리면 이거는 정구장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영속적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골프 연습장 어떨까요? 저한테 과일만 주어주시면 딱 30분이면 골프 연습장 다 해체버립니다. 영속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골프 연습장도.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물만 빼버리면 끝이죠. 네, 이것도 영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도장. 이건 어떨까요? 매트 다 빼버리면 그만이죠. 네, 이것도 영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거는 저반시설이 아주 간략하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배를 저반하는 그 저반시설이 있겠죠. 그것 저한테 도끼 한 자루만 주시면 30분이면 깨끗하게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영속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 안의 야영장 어떻습니까? 이것도 독해 한 자료만 주시면 수도시설 깔끔하게 1시간 내에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구니까 꼭 밑주셔서 암기 되셔야 되는데요. 그냥 암기하시면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독해 한 자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분 안에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암기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종합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종합적. 여기가 포인트예요. 종합적.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야지만 유언지가 되는 겁니다. 셋째 줄 보시면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 부지,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왜? 별도의 독립적인 것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건 유언지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 박스를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이나 왜 그럴까요? 네,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체육용지가 될 겁니다. 승마장, 경륜장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그런데 경마장의 지목은 유언지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뚝섬 경마장을 뚝섬 유언지 이렇게 불렀죠. 네, 뚝섬 유언지, 뚝섬 경마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종교용지 읽어보시고요. 사적지 읽어보시고 묘지. 여기서 셋째 줄에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에서 제외되고 있죠. 뭡니까? 별도의 지목, 대지전. 이와 같은 것이 3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목장용지,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됐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목장용지, 가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이 됐고 묘지 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이 됐죠.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내의 건축물 부지는 대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28번을 보시면 잡종지가 나오는데요. 27개 안에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을 보시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종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가 27개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도 넘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어디다 쑤셔 넣었다고요? 잡종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잡종지 그 밑에 보시면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가 되는데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잡종지에서 제외된다면 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잡종지에서 제외된다면서요. 그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임야라고 할 때 이 임야는 산림과 원야가 합친 거라고 그랬죠. 이 산림과 원야가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야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림지, 중림지. 그렇죠? 나무 숫자예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이 수림지, 중림지가 산림에 해당되는 지목이었죠. 그 다음에 이 원에 해당되는 원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것들이 원야라는 지목이었죠.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캐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겠죠? 황무지.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캐낼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원상회복을 시키는 토지는 바로 임야가 될 테고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는 토지는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갈대밭.
이 갈대밭은 27개 안에 들어가는 거 있겠습니까? 임야가 가장 유사하겠죠. 임야. 그런데 임야가 가장 유사할 텐데 이 임야에서 산림에 해당되겠습니까? 갈대를 나무로 볼 수는 없죠. 맞습니까? 또한 갈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이렇게 볼 수도 없죠. 따라서 27개 안에 포함되는 지목이 없기 때문에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잡정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공터를 얘기할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 유사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내라고 한다면 창고용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창고용지에 해당됩니까? 실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27개 안에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잡정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이 잡정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흙을 파내는 것, 야외시장, 흙을 파내는 것, 돌을 캐내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면 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하지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잡정지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 야외시장에 해당되는 게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잡정지가 되는 것이고, 비행장은 어떻습니까? 비행장을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27개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공동 우물을 수도용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수도용지. 수도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잡정지가 되는 겁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거는 대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관련된 토지만 대지예요. 근데 이건 사람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거 대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송유시설. 이거 뭐로 27개에 포함되는 거 있겠습니까? 주유소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판매를 위하여 거기에 해당돼야지만 주유소가 되죠. 송유시설도 주유소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니까 잡정지가 될 겁니다. 도축장 어떻습니까? 27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잡정지가 될 테고요. 자동차 운전학원 학교용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잡정지가 될 테고,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건 잡정지의 느낌이 스멀스멀 나죠. 네, 이건 잡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서로 다른 성질이라서 이걸 잡정지 안에 포함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잡정지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한층 쉬우실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 나와 있는데, 이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표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두어로 표기한다고 했죠.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뭐가 있습니까?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그렇죠. 네. 그러면 경계청 좌표 등록부에는 이 지목이 표기됩니까? 네. 표기 안 되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4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4개의 지적공부에만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이 등록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등록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요 4개의 지적공부에만 지목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 이 경계를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가 될 테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 위에는 담장이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가 100번지 토지가 될 테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건 지표상의 경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지표상의 경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면상의 경계, 도면 위의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입니다. 민법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간정보법이에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와 이 경계는 항상 일치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경계를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네? 이 경계를 여기 도면 위에 그린 것이 이 경계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가 제대로 그려졌다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에요. 민법을 일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요 일반법 민법입니다. 특별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특별법 공간정보법입니다. 이건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무엇이 우선한다고 했습니까?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또는 변조가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면 위의 경계를 바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당연히 도면 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걸 경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선, 이걸 경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뭡니까? 이걸 경계점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요 최단거리, 이게 뭡니까?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이것이 경계예요. 따라서 이 경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르고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가 되는데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계는 직선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면 위의 경계는 꾸불꾸불하게 설치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도면이 아니라 이 지표상의 경계는 담장이 설치될 때 꾸불꾸불하게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를 경계라고 얘기할 겁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직선. 직선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토지의 경계를 물리적인 실제 형태대로 표시하지 않고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경계직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왜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번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즉 지표상의 경계는 또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이 기출되는 질문이라서 암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경계는 토지 정보죠. 따라서 경계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직선이어야 된다는 원칙이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직선이니까 선이죠. 선은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쪼갤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축척은 대축척이 정밀할까요? 소축척이 정밀할까요? 대축척이 정밀하죠. 그러면 경계도 대축척이 도면 위의 경계가 정밀하겠습니까? 소축척이 도면 위의 경계가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이겠죠. 따라서
이 축척은 경계의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종자는 따를 종자점.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가 한번 결정이 되면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되면 소유자가 인접토지 소유자가 그 도면 위의 경계를 멋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를 보시면 1번은 아까 좀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상황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먼저 지적소관청 밑줄 쳐져 있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밑줄 쳐져 있습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밑줄 치시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쳐야 되겠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지적소관청은 작성 관리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5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부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을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는 경계점 등록부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맞습니까?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쭉 보시면 경계점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니까. 3번을 보시면 이 경계점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경계점 좌표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좌표 값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땅값 비싼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기출이 됐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돼서 이 좌표값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가로 안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경계점에 관한 정보는 다 등록하는 거니까 위치 설명도도 등록해야 될 겁니다. 위치 설명도. 박스를 보시니까 2번에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따라서 사진 파일도 등록해야 되고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되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번을 보시니까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하고 있죠. 뭡니까? 네,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상의 지목. 이거 체크하셔갖고 꼭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보시면 지상경계 결정 나와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4쪽을 보십니다. 64쪽을 보시면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공통되는 문구가 하나 있죠. 뭡니까? 분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아주 정밀하게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분할 측량이라고 불러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까? 네?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 싶습니다. 이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값을 수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주변에 뭐를 찾아야 됩니까? 네? 측량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죠. 기준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관측해야 됩니다. 관측을. 문제는 이 토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따라서 이 토지를 보기 위해서 이 토지의 경계점마다 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자는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 토지를 관측할 수 있습니까?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 각도와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그렇죠. 이 각도를 가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각함수라고 얘기했죠. 이 삼각함수를 통해서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측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측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준점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왜?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경계점에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표지가 설치돼야지만 이제 관측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모양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측량할 때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삼각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토지를 분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고 했죠?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네, 출제가 된다면 분할이라는 문구가 없을 때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건 토지인데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분할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분할한다면 요게 100번지 토지라고 할 때 여기는 100의 1번지 될 겁니다. 요 갑은 주소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토지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고민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냐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분할을 하라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하지 말고 걸리지 않게끔 분할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네. 갑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뭐라고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예외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따라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포인트는 공공사업입니다. 이건 공익적 사업이죠. 따라서 공익적 사업이니까 공익과 관련된 사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익과 공익이 충돌을 일으킬 때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공익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니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목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되셨죠? 뭡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외우셔야 될 겁니다.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여러분 외웠죠? 천은 뭡니까? 절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뭡니까?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용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공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맞습니까?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예요.
이런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의 경우에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상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직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공익성,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죠. 맞습니까? 공공성,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지상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것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겠죠. 따라서 지상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익적 관점에서는 지상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자꾸 보시면 암기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